속에 들어있는 독인 것입니다. 독. 그렇게 되면 분단 고착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이 먹혀버리죠.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결단을 내려서 남한을 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그 자제분들한테 좀 전해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수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많아요. 첫째, 머리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유권자이십니다. 선거를 잘 하셔야 돼요. 돈과 시간이 있고 건강도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김정일 정권을 끝장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단 상태를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건강이 있을 동안에 2012년에 저자들은 강성대국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도 2012년에는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김정일을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법정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는 수비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남북한이 싸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60년 동안 수비만 했지 않습니까? 60년 전에 당한 이후에 계속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1.2.1 사태, 1968년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청와대 습격하는 1.2.1 사태, 포에블로 미국 정보와 포에블로 납치 사건, EC-121이라는 비행기 격추 사건, 그 다음에 1970년에 가면 박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국립현충원의 그 현충문 폭파 사건, 74년에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1976년에 판문점의 도끼 만행 사건, 뭐 이렇게 치면은 계속 우리는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거 그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공격으로 나가야죠. 공격으로 나가야 뭐 이길 것 아닙니까? 공격으로 나가서 우리가 한 사람도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정보와 민주주의 힘으로 북한한테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돈만 쓰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한 사람은 돈만 쓰면은 북한 문제 끝냅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 문제는 이 결심을 내려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죠. 개개인. 이것은 다 개인적인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계속 김정일한테 끌려가더라도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인간적 양심으로서 최소한 탈북자 한 사람은 데려오겠다. 내가 500만 원을 줘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내 500만 원 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서울에 나타나가지고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흑백 영화, 그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많이 한 영화입니다. 그게 아우슈비츠라는 유태인 잡아 죽이는 공장에서 유태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공장을 경영하던 독일 사람, 기업인 쉰들러라는 사람이 1,500명의 유태인들을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1,500명의 유태인들은 가스실로 가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우슈비츠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그 영화도 만들어주고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쉰들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뭘 하냐? 돈만 쓰면 된다 이거요. 돈만 쓰면. 아니 돈을 그렇게 값지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마운 일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500만 원만 주면은 죽는 사람 한 사람, 죽을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다. 사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번져가지고 이게 국민운동으로 바뀌고 하면은 김정일 정권이 돈의 힘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한국 사회의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또 이 체제가 무너지면은 가장 큰 손해를 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북한 노동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통일을 위한 투자이고 우선 자신을 위한 투자이죠. 자신을 위한 투자이죠. 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부자들이 이 빨갱이들한테, 좌익들한테 만만하게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인 이유가 있어요. 이 부자들이 눈치를 보고, 좌익들 눈치를 보고, 좌파 정권 눈치를 보고 돈을 쓴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쓰고, 북한 노동당 정권 심부름하는 남한의 친북 세력들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쓰고 하니까 좌익들이 만만하게 봤습니다. 약점 가지고 윽박 지르면은 돈을 막 쏟아 놓더라. 살찐 돼지다. 지금 잡아먹은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인공들이 돈 있는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 유럽에서는 이 자본가들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쿠데타로 몰아내버리고 암살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만든 게 자본가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 군인들, 교회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체제를 지켜왔던 것이 유럽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도란 쓰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부자. 제가 10년 동안 좌파 정권 10년 동안 애국운동이랍시고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제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요. 돈 없는 사람들. 서울역에서 무슨 집회 있다 하면은 저 수원에 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또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게 제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체제를 지킬 주인공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니죠. 이 체제는 누가 주인이냐? 국민이 주인이고 이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주인급에 들어가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6.25 60주년 이거 너무 오래 끈 거 아닙니까? 6.25 60주년 이 게임을 끝내야 되죠. 전반전에서는 1대1이었어요. 저쪽에서 쳐내려오고 우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얻어맞고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다시 원위치해버렸습니다. 1973년 7월 27일부터 하프타임이 시작됐어요.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러니까 다 평화가 있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통일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됐어요. 천만에. 하프타임입니다. 휴전기간입니다. 반드시 후반전을 해야 됩니다. 후반전. 전반전은 총으로 했지만 후반전은 정보와 돈으로 해야 됩니다. 후반전 안 하고 남북 간의 이 게임을 끝낼 수가 없어요. 후반전을 하자. 후반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총안 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선진국 만들고 해가지고 좀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생이라는 것은 70년, 80년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언제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결심을 저는 요구합니다. 좀 금방진 이야기지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년 6.25 60주년을 그런 다짐의 해로 만들면서 2012년에는 이 남북한 상황에 돌파구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